안녕하세요. 낚시와 악기 연습, 그리고 독서, 프라모델과 디오라마 등 다양한 취미에 심취되어 있는 심리상담사 심취TV입니다. 여러분의 취미가 취미로서의 효과뿐 아니라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취미 생활은 디오라마 만들기입니다. 잠시만요.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디오라마 이야기였군 하고 실망하셔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려고 했다면 잠시만 멈춰주세요. 많은 디오라마 작가분들이 현실 고증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저 역시 그런 디오라마를 만들고 싶어서 필요한 스킬, 프로그램, 기술 등을 연습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제가 만들고 싶은 디오라마는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인생 디오라마입니다. 그리고 제가 심리 상담사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심리 상담과 관련된 디오라마를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요. 물론 제 취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취미와 관련된 영상도 만들겠지만 제 인생이 녹아있는, 그래서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디오라마를 더 많이 만들어 주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디오라마 만들기 취미가 심리 상담사에게 어떻게 특별한 취미가 되었는지 이제부터 얘기해 볼게요. 혹시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주변에서 상담을 받은 것에 대해 들어보신 적은요?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면요, 우리의 과거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과거에 대한 기억을 물어보면 의외로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별로 특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기억이 없는데요. 그냥 무난무난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무기력해지고 남편이 미워 보이고 아내가 미워 보인다고요? 건강을 위해서 이런저런 좋지 않다고 하는 음식도 안 먹고 하루에 1시간 이상 꾸준히 운동하고 술, 담배 안 하고 매일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수면 시간 등 정말 많은 것들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생기면 처음엔 어이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꼼꼼히 따져보면 다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항상 무난무난하고 특별하게 아픈 기억도 없고 조용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갑자기 심리적으로는 힘든 경우가 발생할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쪽 상담소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현재 힘들어하는 심리적인 아픔에 대해 과거의 사건, 사고를 다루는 걸 보셨을 거예요. 어쩌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그 순간 방어를 위한 방법이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다뤄지지 않으면 변화, 치유, 치료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아니,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겠어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잘 해낼 수 있으면 좋은데 인생 디오라마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기억하게 해주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1년의 작품 하나 또는 6개월의 작품 하나, 올 한 해 또는 상반기에 가장 힘들었거나 인상 깊었거나 기분 좋았거나 기분 나빴거나 하는 사건, 사고를 만들어 두는 거죠. 아, 생각만 해도 기분 나빠질 것 같은데 뭐하러 그런 걸 만들어 놔야 하냐고요? 음, 만들어 두는 것만으로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요, 가장 손쉽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노출 치료와 관련된 효과일 거예요. 예를 들면 거미를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아주 작은 거미나 우습게 변형된 거미 그림 등을 시작으로 어, 거대한 거미까지 조금씩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낮추는 치료가 노출 치료인데요.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점점 익숙해져서 불안과 두려움을 낮출 수 있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인생 디오라마를 통해서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무대 공포증이 있는 가수 지망생이 있다면 무대에서 관객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디오라마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자신이 부를 노래, 춤 등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그 무대에 수많은 관중들을 보는 연습을 하게 되고 점점 불안도가 낮아지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방금 같은 경우는 디오라마로 작게 만드는 것보다는 사진을 크게 붙여놓고 더 현실감 있게 하는 것이 더 좋긴 하겠네요. 두 번째로요. 사건 사고가 터진 그 순간 우리는 감정의 활발한 활동으로 보통 배는 게 없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행동과 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누구는 뭐 그런 걸로 화를 내냐고 하고요. 누구는 이해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나는 감정이 올라와서 배는 게 없었는데 별거가 아닐 수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성을 잃는 상황이 반복되는 거예요. 드라마 분의 공주 보시나요? 요즘 저는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그 두뇌 공주에서 차태현에게 이렇게 솔루션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제3자의 시선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충고를 해준다면 뭐라고 해줄 것인지, 뭐라고 해주고 싶은지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방법은 일반 상담을 하는 상담실 뿐 아니라 드라마 치료에서도 종종 사용하는 치료 방식입니다. 그럼 그때그때 하면 되지 뭘 디오라마까지 만들어서 해야 하는지 또 의아해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그때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고요. 훈련이 되었거나 어느 정도 치유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알아차렸다고 해도 그때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인간은 좋든 싫든 하루에 눈을 뜨고 생활하는 시간 동안 다양한 정보들을 새로 얻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새로운 정보가 좀 더 쌓였을 때, 그때 왜 그렇게 했지? 이렇게 하는 방법이 더 좋았는데 하면 해결 방법 혹은 솔루션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책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읽거나 보게 되면 어?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는 경험 많이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 가족 상담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읽었던 전공 서적들을 지금이어서 다시 읽어볼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럼 그때 밑줄 치고 내 생각을 적어 놓고 그 당시 해결되지 않았던 문장들, 이론들의 물음표 해놓은 걸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런 것들이 깊게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해결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더 많은 생각들이 추가되기도 하고요. 당시에 생각했던 것을 수정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책이나 영화, 애니메이션은 언제든 다시 보기가 가능하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역사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다시 보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사회의 변화와 문제 해결하는데도 정신없거든요. 과거에는 이를 위해 일기를 음, 썼죠. 근데 일기는 다 읽어봐야 되고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특정지로 찾기도 어려워요. 뭐, 저 깊은 무의식의 바다에 버리고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 장면을 디오라마로 만들어 놓고 그 디오라마를 볼 때마다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미 결론낸 생각을 굳이 다시 떠올려서 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작품을 쳐다보고만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각이 흘러나오게 되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만든 인생 디오라마 하나를 예로 보여드릴게요. 이 디오라마는요, 아마도 제 초등학교 시절에서 행복한 기억의 일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낚시를 갔던 장소는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기억나는 이름은 충주호고요. 제 기억에 충주호에서 텐트 치고 낚시를 1박 2일 하고 돌아와서 잡은 붕어로 매운탕도 끓여 먹고 했던 기억이 즐거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시작은 즐거운 기억을 만들려고 시작했는데 물론 이 기억 자체는 즐거운 기억이에요. 그런데 이 디오라마를 만들고 나서 시간이 가고 이렇게 바라보고 하게 되면 다른 생각들도 떠오르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아, 이때도 아버지는 혼자처럼 보이네. 저와 어머니는 제가 어머니 무릎을 베고 누워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의도해서 만든 건 아닌데 만들어 놓고 나니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이 디오라마의 모습을 보면 엄마와 아들인 제가 낚시하고 있는 아빠를 보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낚시에만 집중하고 있죠. 만약에 어머니도 낚시를 좋아하셨다면, 아버지 옆에 어머니가 있지 않았을까요? 아, 물론 제가 초등학생이니까, 혼자 두기 어려워서 어머니는, 그래도 제 곁에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 장면을 보면서, 어머니가 낚시를 좋아했다면, 그럼 나는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나? 그런 배우자를 만나야 되나? 아니면 좋아할 수 있게끔 내가 어떻게 잘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며칠 지나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거기도 있을 만한 포인트여야 되고, 아내와 아들이 편하게 누울 수 있는 평평한 땅도 있어야 되고, 화장실로 쓸 공간도 있어야 되고, 지금에 와서 낚시를 취미생활 하고 있는 저도 낚시 한번 가려고 하면 낚싯대부터 미끼, 뭐 낚시의 방법 등 챙기고 준비하고 생각할 것이 너무 많은데, 거기에 별도로 더 추가를 하는 게 많잖아요. 아버지는 더 많은 걸 생각하셨겠다.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낚시를 가게 되면 저렇게 다 생각할 수 있을까? 아버지는 뭘 우선으로 생각하셨을까? 물고기를 많이 잡는 어떤 그 조과일까? 아니면 아내와 아들의 안전과 편안일까? 뭐가 됐든 고민 참 많이 하셨겠다. 취미생활이고 즐거우려고 가셨던 건데,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또 많은 고민도 하셨겠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또 어느 날은요, 이거는 민물 낚시의 장면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갈치 낚시를 다녀왔던 것도 생각납니다. 갈치 낚시 다녀와서 혼자 제가 새벽 4시까지 그 갈치들 다 손질을 한 뒤에 개별 포장해서 냉동해서 그래서 뭐 친구도 나눠주고 가지고 와서 이제 뭐 부모님이랑 먹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갈치 낚시는 밤 낚시기도 하고 그래서 잠을 못 자거든요. 못 자고 돌아와서 또 새벽 4시까지 그걸 손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때 2번 다시 갈치 낚시 안 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손질해서 어, 나눈 그 갈치를 맛있게 먹으면서 야, 잡아서 바로 얼려서 그런가? 유통 과정을 겪지 않아서 그런가? 분명히
똑같은 갈치인데 훨씬 부드럽고 더 맛있어. 그런 평가를 듣습니다. 친구가 어머니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할게요. 아, 갈치낚시 한번 또 가야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이렇게 인정 욕구를 채우고 있구나. 아무리 힘들다고 두 번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했던 이 갈치 낚시조차도 나에게 결핍된 인정 욕구를 채울 수만 있다면, 아, 다시 가야 되나? 다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는구나. 도대체 이 결핍은 언제나 채워지고, 날 흔들지 않게 될까? 이렇게 다양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생각나게 합니다. 아, 막간상식으로요. 이런 걸 자유현상 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정신분석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워낙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 운동도 할 겸 워킹 낚시를 해야겠다고 시작했던 이 낚시가 결국 이게 디오라마를 통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매개체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뭐 디오라마의 효과죠. 자, 세 번째로는요. 물론 여러분들이 어, 심리 치료를 받게 되지 않으시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제가 아무리 심리 상담사라고 해도 저는 치료보다는 예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음, 여러분들이 상담센터에 치료를 받으러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예방 차원에서, 내가 나를 좀 이해하고 싶다? 이런 개념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가는 것보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생겼을 때 상담센터에 가서 그거 관련된 것만 물어보고 이해하고 돌아와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이 세 번째 효과는요. 우리가 심리 상담이 필요할 때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인트로 부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한다고요. 얘기가 많아질수록 상담사는 그 안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원인을 분석하고요. 적당한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게 됩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그 어떤 상담사도 훌륭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없을 거예요. 뭐, 의사 선생님들도 진단을 못하면 치료 방법을 알려주지 못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어찌 보면 이 세 번째가 인생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음, 이 세 번째 효과를 위해서 저는 자녀들과 이 취미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자녀들과 함께 가족의 역사를 남긴다는 의미로 한다면 가장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일단 아이들이 만들기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특별한 기념일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면 볼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제가 보여드린 이런 디오라마가 아니더라도 음, 색종이와 색연필, 뭐 가위와 풀 이런 걸로 만들어도 되기 때문에 연령도 상관이 없어요. 너무 어리다고 생각되면 부모님이 대신 만들어줘도 상관없어요. 너무 어린 시기에는. 그러니까 뭐 마치 임신하고 출산일기 쓰듯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간단하게 만든 디오라마에 그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그때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전문 디오라마 작가들처럼 막 정교하고
현실 고증이 되어 있고 작품성이 뛰어나야 할 필요는 없어요. 뭐 이게 직업이 될 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취미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제 취미지만 뭔가 좀 더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설명드리는 거잖아요. 취미 영역일 때는 전문성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저처럼 현실 고증까지도 음, 고려해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기도 하지만 아니어도 큰 상관없습니다. 그 디오라마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는지 정도만 알아볼 수 있으면 인생 디오라마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기왕 만드는 거 퀄리티도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은 디오라마 관련된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돼요. 물론 저도 익숙해진 기술들, 뭐 나무 만들기라던가 물 표현하기 같은 것도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올릴 생각도 있습니다. 그럼 뭐 제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고요. 솔직히 제 영상을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이시라면 제작자와 시청자의 의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단 미술 쪽으로 관심은 있지만 실력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없어요. 원래 없어요. 학창 시절에 만약에 이론 점수가 뒷받침돼 주지 않았다면 미술 점수가 좋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뭐 만들다 보니까 살짝 욕심이 생겨서 지금은 그림자 넣기라던가 뭐 간단히 배워서 적용할 수 있는 것 위주로만 하고 있는데 조각이나 소묘 등은 학원을 좀 다녀보고 싶다. 조금 더 배워서 조금 더 잘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어, 피규어가 원하는, 특히 이 피규어가 내가 원하는 그런 피규어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동작이든 뭐 얼굴 표정이든 이런 것들이 어,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지점초가 됐던 스컬피가 됐던 다루기는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뭐 클레이가 됐던요. 근데 하지만 일단 여러분은 뭐 대학 입시할 것도 아니고 뭐 이걸로 생계를 이어나갈 것도 아니니까 그냥 스스로 만족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요. 자녀와 함께 할 때 자녀의 현재 마음 상태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 뭐 심리 상담과 뭐 심리 치료와 관련된 영상 보면 자녀의 감정을 읽어주라고 하는데 솔직히 어렵지 않으세요? 뭐 조금만 일찍 아이의 감정을 알아차려서 상담센터에 데려왔다면 아이가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님도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긴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음, 솔직히 어렵잖아요. 작정하고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면요, 쉽게 알아차릴 수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뭐, 아이들의 말을 이해하는 것도 어렵죠. 그래서 아이들 상담에 그림이나 놀이가 주로 쓰이는 이유이기도 할 거예요. 그런 그림이나 놀이에서 쓰이는 피규어든 뭐든 이런 것들 어떤 상징적인 부분으로 알아차릴 수도 있고, 놀이나 그림 그리기에 집중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감정 표현이 나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서 보면 알아차릴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아이의 문제 행동이 보이기 전까지는 그냥 잘 크고 있고, 문제도 없어 보이고, 그냥 오늘은 기분이 좀 안 좋은갑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부모님의 생각이시잖아요. 그런데 뭐 상담사나 치료사처럼 항상 이렇게 막 주의 깊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특히 왕따 문제라든지 이런 건 평소 아이들이 부모님을 편하게 생각하고 항상 고민을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 잘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뭐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잘 표현하지도 않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이 디오라마는 어쨌든 작품에 인물 피규어나 인물을 대신할 무엇인가가 항상 존재해요. 그게 나무든 동물이든 무엇이든 간에 항상 존재합니다. 그걸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자녀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라도 인생 디오라마 한번 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에이, 그것도 결국 전문가 영역이고요.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요. 그래야 가능한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느 정도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내 아이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뭐 한 번에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디오라마를 활용하실 수 있게 제가 어, 도와드릴게요. 어때요? 이제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세요? 그럼 그냥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다이소에 가셔서 몇 가지만 구입하시면 쉽게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일단 아크릴 물감 필요하고요. 그러면 붓도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뭐그 조각칼 같은 게 있으면 좋긴 한데 그러니까 그냥 커터 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 커터 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스크림 바 막대기 있죠. 가끔 우리 목재를 쓸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바, 그다음에 이쑤시개나 그 산적 꼬지 좀 긴 이쑤시개가 이만하다면 아니, 이쑤시개가 이만하다면 좀 더 긴 걸로 그래야 여러 번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철사 보통 나무 만드는 데 많이 쓰이거든요. 지철사 그다음에 글루건 그다음에 고무판 붓 목공용 본드 지점토 뭐 이 정도만 구매하시면 일단 시작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분리수거장에 있을 스티로폼 박스를 활용하셔서 뭐 바닥 만들고 산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실 계획이라도 일단 아빠나 엄마가 먼저 한두 개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해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즐겁게 하는 모습과 만들어진 작품을 전시해 놓기만 해도 자기도 하고 싶다고 조르기 시작할 거거든요. 일단 아이가 주도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주도적이어야 더 재미도 있고요. 오래 가기도 하고요. 또 흥미가 먼저 생기는 개념이니까요. 처음부터 이거 같이 만들어 보자. 뭐 이것도 좋지만 어, 작게 조그맣게 만들고 있으면 아빠 그거 뭐야? 엄마 그거 뭐야? 하고 관심을 보일 거예요. 우리 그때를 이용해서 아이들도 참여를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어떠신가요? 인생 디오라마 꽤 매력있는 취미 활동 같지 않으세요?
성인들의 취미 활동으로 손색가 없고요. 자기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자기 이해에도 도움이 되고요. 자녀들과의 시간을 확보하기도 좋고,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하기도 좋고, 또 자녀 이해에도 도움이 되는 이 인생 디오라마. 우리가 작품 활동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오는 뭐 버리는 물건들 이런 거 재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많아서 뭐 비용도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제가 만든 디오라마 또는 앞으로 만들어질 디오라마를 하나하나 올리면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제가 어떤 심리적인 것들을 발견했는지 또 그 심리적인 발견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도 꾸준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디오라마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을 시작하는지 떠오르는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으시겠죠? 제 영상이 디오라마 제작 능력 향상에도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에도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해주실 것은 무엇이죠? 구독은 해주셔야겠죠. 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었다면 좋아요도 누르셔야겠죠. 그래야 제가 더 신나서 열심히 만들 거잖아요. 그리고 열심히 또 설명할 거고 열심히 재미나게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또 다음 작품과 설명이 너무 기대되신다면 알람 설정도 하셔야겠죠. 다음 작품은요, 제가 안정욕구에 관련된 거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다 만들기가 끝나고 있고 마무리 단계거든요. 그거는 작품 만드는 과정부터 해서 하나씩 다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작품 만들기 영상은 제가 솜씨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요, 너무 이렇게 자주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제 본업이 있고 또 계속 좋은 내용을 드리려면 저도 공부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못해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인생 디오라마 관련된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영상도 취미와 심리가 연결된 그리고 심리와 관련된 그런 영상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 영상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